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는 날이죠. 원래는 저 라이브로 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돼서 뭐 빠르면 다음 주부터 라이브로 진행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그냥 일요일 저녁 7시 뭐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라이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 예, 그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근데 한 가지 걱정은 그거예요. 그냥 라이브를 진행을 했다가 뭐 이거는 실시간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뭐 듣는 분도 별로 없고 그러면 하기 싫어질까 봐. 또 이거 예,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싫어질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자, 일단은 뭐 좀 준비를 해서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 많은 참여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면 미국 시장이 꽤 좀 많이 빠졌어요. 자, 보시면 저 3대 지수 모두 다 좀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 위주로 되게 많이 빠졌죠. 자, 보시면 여기 다우가 뭐 약보합 정도밖에 안 되죠. 다우는 뭐 빠진 것도 아닌데 0.18% 정도 하락했고요. S&P 500이 0.65% 정도 하락, 나스닥이 1.16% 정도 하락했는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에 세부 내용은 조금 좀 예, 야,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면 장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자, 초반에는 보시게 되면 되게 좋았었죠. 자,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자, 이렇게 딱 올라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어우, 뭐 예. 저 16,000 여기 500 가까이 되겠네요. 16,50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세게 두들겨 맞으면서 16,449였네요. 종가가 16,085포인트니까 뭐 한 예, 400포인트 가까이 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360포인트 정도 급락했죠. 장중에 이렇게 밀린 게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표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죠. 이제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연준 통화정책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죠. 연준 통화정책 회의하기 그 전주부터는 이 연준 인사들은 공식석상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 연준 인사들은 조용히 할 것 같은데 뭐 다음 주에 또 나오는 지표가 있죠. 연준 통화정책회의 하기 전에 CPI가 있고 PPI가 있고 뭐 그런 게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자, 이 저 고용 지표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온 고용 지표는 잘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좀 좋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뭐 그렇게 잘 나왔어요. 원래 여기서 조금 야 이거 고용시장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1월 달에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1월 달이게 요 파랗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지금 이번 달에 발표되면서 지난달에 발표했던 거를 수정한 겁니다. 원래는 35만 건 정도 됐었죠. 야, 이건 너무 뜨겁다 그랬는데 예, 마침 뭐 요거도 조금 하향 조정이 되고 이번 달에는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뭐 한 19만 건 정도 그쯤이었는데 27만 5천 건 정도 비농업 일자리가 늘어난 걸로 나왔으니까 좀 높게 나왔지만 전달 거 수정하고 그러면 야 이거 뭐 경기가 연착륙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냐 뭐 요런 저 부분들이 좀 작용하면서 시장 자체는 좋았습니다. 처음에 예, 긍정적으로 시작했는데 자 여기서 급락하게 된 게 저 뭐 약간 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이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예, 이렇게 좀 괜찮았던 그 섹터가 좀 괜찮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습니다. 야, 엔비디아가 참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이상 되는 기업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참
좀 시장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엔비디아가 아침에 좀 이렇게 좋았었죠. 여기가 플러스 5포인트, 5% 정도 됐었습니다. 플러스 5% 정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6%예요. 그러니까 11% 이상을 장중에 그냥 이렇게 뺐다라는 얘기예요. 뭐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뭐 너무 올라서 뭐 저 지금 저 끝났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현지에서도 있지만요. 자, 일단은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 자, 우리 일봉을 한번 다시 놓고 보면요. 자, 이게 엔비디아의 일봉인데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얼마였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자, 요게 한 300불 정도 됐었네요. 근데 어제 이때가 뭐 작년 5월 달 정도 300불 정도 했었는데 900불을 훌쩍 넘겼으니까 이게 장중에 보시게 되면 950 974불까지 갔었네요. 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혹은 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큰 손이 저 시장에서 큰 손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목표가 목표치 한 상태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오니까 거기서 매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른 상태니까 딱 거기에 추정하는 물량들 이런 것들도 쏟아졌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뭐 실상 날 수가 없겠죠. 자, 아마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은 어제 오늘 저 알려진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 자, 여기서 알고리즘에 일단 뭐 저 입력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그거는 그냥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야, 뭐 요거 조금 빠졌는데 좀 반등 나오면 그때 팔까? 이런 것도 있는데 알고리즘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하면 매수도 들어오고 매도도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좀 우리나라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변동성은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시황에서도 좀 말씀드렸죠. 어느 한쪽으로 뭐 치고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시황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루하루 변동성은 좀 나올지 몰라도 뭐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 날 빵 떴죠.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밀어댑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좀 올랐고 저 목요일 날 좀 올랐고요. 그다음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또 이게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건지 뭐 어떤 건지 일단 내일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쪽에서 끝날 것이냐, 그리고 미국 시장이 끝날 것이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자, 이거 AI 하잖아요. 지금까지 AI는 그냥 한 가지만 잘하는 그런 거죠. 근데 AGI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 범용 인공지능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AGI 쪽으로 가기 위한 지금 그 방향이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도 좀 많습니다. 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인간은 어항 속의 금붕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뭔 얘기냐면 AI가 굉장히 똑똑해져서 사람들을 뛰어넘을 경우에 우리 인간들보다 더 힘센 동물들, 뭐 호랑이, 사자, 코끼리 이런 것들을 저 동물원에다 가둬놓고 구경을 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지능이잖아요. 인간이 좀 더 똑똑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인데 이 AI가 많이 똑똑해지면 우리 인간을 애완동물 취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는 AI 쪽에 되게 관심이 많고 공부도 그쪽에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죠.
예, 저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자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게 뭐 윤리적으로는 절대로 인간 입장에서 봐선 그렇게 하면 되면 안 되죠. 근데 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AI에 대해서 뒤처지면요. 개인이 뒤처지면 저 내가 나가 투자자가 뒤처지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을 것이며 한 개 기업이 뒤처지면 그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뒤처지게 되면 그 국가는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AI 시장은 점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더 커져가고 투자는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엔비디아가 뭐 계속 뭐 당분간은 좋겠죠. 근데 뭐 이걸 바꿀 게임 체인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쪽이 GPU, 저 그래픽 카드죠. 요 그래픽 카드로 시작해서 지금 AI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가 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AI에 교육시키는데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AI가 저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고요.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많이 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그 AI계 초전도체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까지 AI를 교육시키는 방식 말고 뭐 다른 방식의 교육 방법도 나왔대요. 저도 들었는데 조금 난해하고 그래갖고 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까지 설명해 드리기는 좀 머릿속에는 대충 이런 거다라는 게 저 있는데 설명드릴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결론은 그겁니다. 이런 엔비디아 같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런 GPU 저 되게 비싼 거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반도체 AI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도 나왔다라고 뭐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이게 AI계 초전도체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술 방향이 여러 가지로 막 계속 이렇게 이쪽도 시도해보고 저쪽도 시도해보고 막 그렇죠. 하지만 이 AI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당장 대안이 없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빠졌다가 또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돌아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그 뭐 HBM 관련되는 종목들이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올라왔는데 요런 부분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좀 두들겨 맞았다라면 자, 엔비디아 주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면 저 분차트도 이렇게 두들겨 맞았죠, 많이. 자,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 AI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 HBM이나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추세가 뚝 부러지는 그런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지금 가장 시장의 핫한 부분들이 저 뭐 AI죠. 뭐 AI하고 관련되는 쪽 요런 쪽이 가장 핫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핫하다가 시들했던 부분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자, 요런 부분들은 AI 쪽이나 뭐 이런 쪽 저 반도체 쪽 요런 쪽에 좀 조정이 있다라면 그쪽 관련되는 주식들이 또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여기서 뭐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만기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만기까지는 출렁출렁하면서 아주 큰 뭐 방향성을 잡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좀 이렇게 과도하게 빠진다거나 뭐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동안 이 뭐 저 AI 관련 반도체 주식들이요. 뭐 HBM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뭐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 업체들, IP를 갖고 있는 업체들, 요런 쪽들 주가 조정이 만약에 과도하게 나오면 매수할 기회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축은 기업 밸류에이션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이 이쪽이 쉬는 틈을 타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하락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보시고요. 자, 뭐 목요일 날 만기 때까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좀 올라서 이렇게 시작하면 또 좀 밀어놓고 또 좀 이렇게 빠지면 또 좀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자, 대응하는 건 섹터별로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